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는 상해 사고로 인해서 피보험자, 그러니까 즉 보험 대상자한테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지급되는 방식인데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이 보험 가입 금액의 지급률을 곱한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지급률이 40%다. 그러면은 400만 원이 지급이 되죠. 그리고 후유장애라는 명칭은 없지만 여기 보면 50% 이상 후유장애 시 생활안정지원금, 그다음에 요거는 80%, 요거는 업무 중 상해로 인해서 80%.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는 요거는 이제 해당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 기본 계약에서 이 지급률이 80% 이상일 때는 가입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망 보상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 보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상품에 대한 뭐 특약이 예를 들어서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 100개를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필요한 거 뭐 20개를 가입한다. 그러면은 그 가입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증권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어도 나는 이런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상해에 관한 후유장애는 뭐 다양한 형태가 있고 일정 조건을 넘어야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희가 이제 처리한 사례에서는 이 사망 또는 고도 후유장애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도 후유장애는 여기에서 80% 이상,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이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지급률이 80%다. 그러면은 800만 원만 처리가 되는 건데 그게 80% 이상만 됐을 때는 요 고도 후유장애 요런 게 이제 지급 사유에 같이 포함이 돼 있을 경우에는 80%라 하더라도 전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라고 해서 장애 판정 자체를 80%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장애 지급률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고 뭐 기여도나 뭐 기왕증 이런 걸로 삭감하는 그런 사례들은 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 장애 판정은 가입자분들한테는 높게 받는 게 전혀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험도 80%가 넘어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뭐 쟁점에 대한 여러 다툼들이 있어서 뭐 79%가 됐다. 그러면은 이 보험은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적용이 돼서 뭐 79%의 그 금액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처리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진행한 사례인데 이 외상성 일상생활 중 상해로 이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해서 그 환자 평가를 1년 뒤에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 후에 바로 장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관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 뭐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거기에는 또 이 사망 가능성이나 장애 평가에 대한 유보 이런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구체적인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약관에는 없지만 기여도나 뭐 기왕증, 그다음에 그 사고 내용에 관한 그 예를 들어서 뭐 상해 사고로 볼 수 있는지 그런 여부 등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게 근거들이 제출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40%, 20% 해서 총 이 100%의 장애율로 평가를 받았는데 뭐 이런 내용은 좀 약간 보험사가 공격할 수 있는 고정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보험 실무적으로는 좋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 의사 선생님께서 봤을 때는 환자가 뭐 회복할 가능성이 뭐 0%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지만 보험사는 굉장히 확정적인 뭐 그런 내용을 요구를 하고 이런 것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반대인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내용 자체에 조금의 의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기왕증으로 이렇게 엮을 만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80% 이상만 되면 되는 건데 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뭐 100%로 반드시 인정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80% 이상만 되는 거라서 그런 감액에 대한 20%의 좀 여유는 있었던 그런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뭐 장애 상태에 대한 인정은 그러니까 뭐 50%, 80 이런 것들은 그 밑으로 다운만 되면은 지급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80% 장애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적정한지 중점적으로 이제 따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저희 쪽에서는 이런 평가가 왜 이렇게 평가되었는지 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을 그대로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고 요 사건도 한 1개월 이상 조사 기간이 소요되었고 영구적 장애에 대한 재평가하고 장애 상태에 대한 인정 여부, 그다음에 이게 사고가 상해로 발생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손상으로 인한 그 내용으로 일상생활 상해로 인정이 됐고요. 질병이 아닌 상해로. 그리고 상해 사망에 관한 그 기준 금액, 그러니까 가입 금액 전액이 성년 후견인에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뭐 의사 무능력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년 후견인이 수익자가 돼서 이렇게 청구를 하시게 되는데, 이 보험금은 환자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후견인에게 지급이 완료되었던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